몇 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이정표를 세웠던 사건이 이제 무엇이냐라는 뭐 그런 거를 아마 외국에서 아마 설문 같은 거를 아마 했었던 것 같은데, 보통 이런 경우에 우리는 뭐 새로운 항암제를 뭐 개발하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뭐 수술법 같은 걸 개발을 하거나 뭐 그런 거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데,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한데 그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로 항암제 하는 데 있어서의 항구토제가 개발된 거를 이제 꼽았습니다. 이제 그만큼 예전에는 항구토제가 없을 때는 아무리 항암제가 효과가 좋아도 환자분이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사실 그 항암을 계속해서 할 수가 없었던 거였던 건데, 사실 우리가 항암이라고 하면 일반인 분들이나 이제 환자분들이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좀 있는데, 아직도 아마 이 구역 구토, 뭐 울렁거림 이런 것들이 아마 그런 인식에 아마 큰 한몫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항구토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하려고 하는데, 항구토제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꼭 이제 미리 얘기를 할 거는, 요즘은 뭐 울렁거려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항암 못하는 일은 사실 거의 없다. 물론 여전히 이런 것 때문에 일부 환자분들은 좀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, 정말 많이 좋아졌다. 이제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얘기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항암제로 인한 뭐 울렁거림, 뭐 구토 등에 있어서 이제 환자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하는 몇 가지 하고, 뭐 항구토제가 이제 꼭 필요한 그런 경우는 언젠가 한번 간단히 얘기를 한번 해보고, 항구토제는 뭐 어떤 종류가 있는가, 그리고 이제 환자분이 댁에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거는 뭐가 있나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토하는 것보다 이제 울렁거리는 게 더 힘들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아마도 이제 토하고 나면 좀 나은데, 이제 울렁거리는 거는 그게 계속 힘들게 하니까 이제 그런 건데, 이제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울렁거림을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한번 이제 울렁거리기 시작을 하면요, 멈추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일단 이제 울렁거리고 이제 구토를 막 하고 막 그렇게 되면 항암 하는 데 있어서 그것 자체가, 암 치료 자체가 이제 어렵게 되니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건데, 일단 울렁거리고 막 그러고 막 토하고 막 그러다 보면 환자분이 안 드시려고 하고, 그러다 보면 몸무게가 많이 빠지고, 또 그러다 보면 이제 기운이 빠지고, 이제 기운이 빠지면 또 안 드시려고 하게 되고, 이런 악순환이 이제 다시 그때부터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예방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. 그래서 아마 환자분들 이제 아마 담당 선생님들이 항구토제를 아마 드릴 텐데, 이거를 갖다가 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미리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고요. 이제 그러면 이런 항암하고 나서 이제 울렁거리고 토하고, 그럼 이런 증상이 그러면 언제 가장 잘 생기냐 하면, 이제 크게는 급성 혹은 이제 늦게 나타나는, 우리가 두 개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. 우선 급성은 항암하고 나서 보통 24시간 이내에 나타나는 걸 이제 얘기를 하고, 항암 맞고 나서 빠르게는 뭐 몇 분 만에도 나타날 수가 있고, 또 몇 시간 뒤에 나타나기도 하고, 그리고 이제 보통 그런 힘든 구역 구토가 증상이 이제 피크를 찍고 나면은 한 대여섯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가라앉는다,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, 이제 나중에 나타나는 구토는 보통 약 중에서 뭐 시스플라틴, 뭐 카보플라틴, 뭐 이런 약을 맞을 때 생기긴 하는데, 보통 항암하고 나서 2, 3일 뒤 혹은 길게는 한 일주일까지도 갈 수 있다.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또 뭐 예기불안 같은 울렁거림도 있을 수가 있고, 또 괜찮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나타날 수도 있긴 하겠지만, 크게 아마 나누면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. 뭐 물론 간혹 가다가 항암하고 나서 굉장히 좀 오랫동안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기는 한데, 이 정도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제 예방과 치료를 어떻게 할 거냐, 이런 구역구토에 대해서.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
항구토제 약물 치료입니다. 이제 간혹 가다가 뭐 생활 습관을 뭐 조절하는 거, 그리고 뭐 음식으로만 조절해 보겠다, 뭐 약 먹으면 내성 생기니까 버티겠다,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. 근데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처방 나가는 약은 꼭 다 잘 드시는 게 좋겠다. 이제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. 뭐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저희가 이제 항구토제를 처방을 할 때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처방을 하는 게 아니고요.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항암제가 구토 유발을 얼마나 할 거냐에 따라서 환자마다 달리 처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근데 이제 어떤 환자분께서는 내가 처음에는 이제 항구토제 같은 거 다 드신 거죠. 근데 해보니까 괜찮아서 나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 사이클부터 안 먹어도 되지 않을까? 뭐 이렇게 좀 내성 생길 것 같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했다가 그 사이클 굉장히 힘들어서 너무 고생했다. 그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저희가 왕왕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꼭 그 처방하는 것들은 좀 잘 드셨으면 좋겠고, 그리고 이제 항구토제는 약물의 기전에 따라서 종류가 좀 달라요. 뭐 예를 들어서 이걸 좀 너무 자세히 하면 너무 길고, 보통 뭐 이멘드, 아킨즈 뭐 이런 걸로 알고 계시는 뭐 NK1 기량제, 뭐 그 외에 뭐 알록시, 뭐 산쿠소, 뭐 조프란, 뭐 이런 세로토닌 기량제, 뭐 이런 것들이 있고, 뭐 덱사메타손이라는 뭐 스테로이드도 국내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이고, 또 자이프렉사라고 이제 신경과, 정신과에서 이제 많이 좀 쓰이는 약인데, 이게 또 구토 예방, 그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외국에서는 권고를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. 하지만 이제 약은 약마다 복용 방법, 투여 방법이 다 달라요. 몇 번 먹는지 그런 것도 다 다르고, 그래서 이걸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, 이제 본인에게 들어가는 항구토제 투여 방법을 꼭 잘 지키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구역, 구토 뭐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또 이제 그 외 이런 약물 말고도 또 보조적으로 해볼 만한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간단히 뭐 얘기를 해보면 댁에서 뭐 긴장을 좀 풀어주는 가벼운 운동 같은 거, 뭐 스트레칭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얘기 많이 하고 있고, 또한 이제 음악 같은 거, 편안한 음악 같은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너무 과식 많이 드시지 말고요. 또 이제 냄새 나는 음식 같은 거 좀 많이 피하시고, 또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거 이런 것들은 구역구토를 확 또 유발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우리가 그냥 적당한 온도의 음식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, 그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, 뭐 이제 물도 많이 먹고 충분한 수분 뭐 이런 거 섭취하는 게 중요하겠다,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한테 다 일관적이진 않겠지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한번 본인에 맞는 방식을 한번 잘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저번에 얘기 드린 대로 항암제 하면서 이제 구역구토를 좀 예방할 수 있는 항구토제를 좀 얘기 드렸습니다. 그 항암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요즘 모든 항암제가 다 그런 거 아닙니다. 구역구토가 안 생기는 약도 굉장히 많은데 또 아직까지 그런 약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관리를 잘 해야만 우리가 성공적인 암 치료를 할 수가 있으니까,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담당 선생님이랑 상의 잘 하셔가지고요, 관리 잘하고 암 치료가 꼭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